노인들이 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용한 도서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이동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삶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낮 시간 공원은 노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장기판이 놓이고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시간을 죽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원은 비어있고 도서관의 열람실은 만석입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유는 훨씬 냉혹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공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서관은 냉난방이 됩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엔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루 몇천 원의 전기요금 차이가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8세 남성 은퇴자는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야 해서 도서관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집에 있기 힘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입니다. 공원은 대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대화는 비교를 낳습니다. 연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 돈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퇴직 후 연금이 적은 사람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공원은 점점 심리적 전쟁터가 됩니다. 도서관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만으로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날 명분이 사라집니다. 공원에서 매일 보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프거나 이사하거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도서관은 혼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실제 70대 여성 은퇴자는 말합니다. 공원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서는 혼자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은퇴 후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이 사라지면서 하루의 리듬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느슨해지고 돈의 압박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버티기 쉬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도서관은 지식의 공간이기 이전에 은퇴자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은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 안전지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원에서 웃고 떠들던 노인들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 사회는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노인들이 공원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몰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그곳은 선택이 아니라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은퇴자들의 발걸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손은 배움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몸짓에 가깝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직장에서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루를 설명해주던 명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공간을 전전하게 됩니다. 집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고 공원은 비교와 침묵이 공존하는 부담스러운 무대가 됩니다. 도서관은 그 틈새에 생겨난 중립지대입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평가하지 않으며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허락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은퇴자의 삶은 더 작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얕아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다시 집을 피하게 되고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순환은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은퇴자들은 처음에는 잠시 쉬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집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끝으로만 설명해왔고 그 이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난 순간 개인이 모든 공백을 감당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도서관의 만석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체념이 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특정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중년으로 불리는 세대 역시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조금 더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루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할과 리듬과 관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조용한 공간을 찾게 되고 결국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도서관이 은퇴자의 피난처가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배움의 공간이어야지 회피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은퇴 후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속도로 살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원에서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오늘 도서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은 내일의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